송은재TV 시작합니다. 김어준이 운영하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여론조사꽃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21일과 22일 전국의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제가 이 김어준의 여론조사꽃 이걸 방송에서 소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결과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이렇게 가상대결을 해본 것입니다. 한동훈 70%, 나경원 11%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한동훈의 지지율이 조금 낮아집니다. 한동훈 64, 나경원 13. 한동훈과 원희룡의 대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한동훈 67, 원희룡 19.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한동훈 62, 원희룡 19. 이런 결과입니다. 전체적인 지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두 사람 가상 대결을 한 것이 좀 이채롭습니다. 이게 만약에 결선 투표에 갔을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결선 투표로 가도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어디로나 한동훈이 과반 훌쩍 넘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론조사꽃, 김어준의 여론조사꽃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론조사꽃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봐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정세 분석,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그걸 읽기 위해서 여론조사꽃 이 여론조사를 좀 참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사항 삼아서 이 결과는 대부분의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이게 지금 전화 면접 조사인데 ARS 조사를 하면 더 차이가 한동훈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한동훈이 과반 획득을 1차 투표에서 현재라면 과반 획득을 할 것이다. 이 결선 투표로 가더라도 현재로는 한동훈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요동을 칠 겁니다. 지지율. 이 요동 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이 경선의 흐름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입니다. 의혹을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언론에서 보도하면 그걸 받아서 공격하는 이런 가짜뉴스 행태, 또 인신공격을 하는 밑도 끝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좌파라고 한다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킬 것이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당정관계에 파탄을 일으킬 것이다. 한동훈에 대해서 이준석 같이 공격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인신공격,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는 나경원과 윤상현은 확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과 원희룡은 절대로 가짜뉴스나 인신공격은 100%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않았지 상대를 그것도 당내 경선에서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인신공격을 해서 이런 경선을 치를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만큼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을 한다면 저부터 개인적으로 또 송은재TV를 통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드립니다. 사실은 어제 출사표를 던질 때도 느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난 총선에서 서로 지금 이재명을 상대로 한 사람은 중앙당에서 한 사람은 개항에서 싸우면서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어제 그게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선 때 윤 대통령에게 이 어떤 건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어제 한동훈도 수평적 당정관계 이야기를 했고요.
이 원희룡도 레드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레드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적군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레드팀을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당정 수평 관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뭐 덜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이렇게 같습니다. 그런데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제 원희룡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식사를 했는데 한동훈은 전화통화만 했다. 윤 대통령과. 그런 지적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의 걱정은 한동훈이 지금 윤 대통령과 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가게 되면 이것 엄청나게 부담 아니냐. 이 공격이기도 하고 충고기도 합니다. 적절합니다. 그 정도는 공격할 수 있고 충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또 원희룡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부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느냐. 원희룡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문 2조 전체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한동훈이 응답해야 합니다. 한동훈이 응답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이재명에 대항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응해 나가겠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동훈이 미흡한 부분을 사과해도 괜찮습니다. 이 논란은 앞으로 토론회에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원희룡이 한동훈을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원희룡 자신도 반성하고 윤석열 정부 우리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문재인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이 가장 열심히 싸워왔다는 걸 원희룡이 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잘해나가자는 의미에서 날카롭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희룡과 한동훈의 관계고 앞으로 이런 경선이 펼쳐질 것이다. 생각이 같습니다. 토론하면 같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당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차이점도 보여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아름다운 경선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동훈 원희룡을 공격하고 원희룡도 한동훈을 공격해야 합니다. 날카롭게 공격해야 합니다. 어떤 점을 보완해 가야 하는지 두 사람이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보완해 가야 될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또 자기가 잘한 부분은 잘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싸워가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경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벌써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경원까지는 뭐 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나경원이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그게 민주당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 뭐 그 정도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의 전략에 민주당이 말려들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특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이 2번 2차 조사 결과로도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다.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 특검 내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특검 내용이 됩니까? 경찰을 특검해야죠. 그러면 경찰이 2번씩이나 조사에 혐의가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검하려면 경찰을 특검해야 하는 것이고 한동훈 특검, 한동훈 말대로 제3자 특검을 임명하면 한동훈의 그 자녀 부분입니다. 입시 부정, 조국이 이야기하는 한동훈의 혐의만 말끔히 없어질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 정도 공격까지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오늘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윤상현과 홍준표입니다. 윤상현이 오늘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정 파탄과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원하는 것 아니냐. 반윤으로 스탠스를 잡아 대표가 되면 매번 이렇게 당을 운영할 것이냐. 대통령과 의도적으로 차별화하고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표, 민주당 사람이 할 얘기다.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인신공격이고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한동훈 모두 한 방에서 일주일 내내 같이 자고 일어나도 한동훈과 원희룡은 윤 대통령의 쫄병이 되지는 않습니다. 쫄병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쫄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신도 없이 윤 대통령이 뭐 지시하고 윤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거기에 부안외동해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그게 쫄병이죠. 그런 짓을 한동훈, 원희룡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도 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못했으면 못했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가 된 겁니다. 윤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뭐 방송, 유튜브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권 국회의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도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전체 여야를 통틀어서 이 관리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당장 뭐 써먹을 방법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당장 써먹는 제가 뭐 누구라고 꼭 예를 들지 않아도 또 어떤 방송, 어떤 정치평론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충 다 아실 겁니다. 한 번 써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쫄병입니다. 그 가치뿐입니다. 이 활용하는 윤 대통령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은 그런 카드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시킨다고 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고요. 윤상현의 이 지적은 잘못된 겁니다. 뭐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하면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홍준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오늘 윤 대통령이 오늘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마라.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마라. 윤 대통령도 호불호가 없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운영에 누가 더 이익이 되고 누가 좀 더 고쳐야 하고 윤 대통령의 틀 속에는 지금 4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는 좀 견제가 좀 필요하고 누구는 좀 덜 필요하다. 누구는 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테고 누구는 좀 더 견제를 통해서 활용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 친윤입니다. 친윤, 찐윤, 뭐 비윤 이야기 하는데 오늘 원희룡이 찐윤이라면 또 한동훈이 비윤이라면 내일 한동훈이 찐윤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원희룡이 비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동훈, 원희룡은 대선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경원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동훈, 원희룡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나경원 출마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고 나가기 싫다라고 해서 안 나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결정하고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뭐 죽어도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는 당심과 민심이 결정을 하는 것이다. 나경원이 그렇게 공격은 할 수 있지만 홍준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특검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도 개입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당의 정치권의 일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모두 공무원입니다. 26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됩니다. 이제 홍준표는 입을 닫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만약 떠든다면 현행법 위반이고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천박한 정치 수준을 드러낼 뿐입니다. 홍준표 분명히 경고를 해둡니다. 홍준표가 말한다라고 해서 뭐 그런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한다라고 해서 먹혀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한동훈을 도와주는 오히려 이 경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윤상현 마찬가지입니다. 윤상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정치인으로서 또 윤상현도 5선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인간성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존감입니다. 가짜뉴스나 인신공격을 통해서 공격해야 정치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정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최소한 지금 밥을 못 먹고 살아서 정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금 내 사람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한동훈과 원희룡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은 앞으로 토론에서 계속 드러나게 될 겁니다. 토론하면 할수록 생각이 같아질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생각이 같을 겁니다. 두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두 사람의 차별화를 위해서. 당원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차별화를 보여줘야 하는 것. 같은 일이 너무 많은데,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은데 이 차별화를 보여주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했을 때 원희룡은 원론적으로 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결정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원희룡의 고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희룡도 왜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공격해야 할 것이 있고 공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원희룡이지 않습니까? 또 그게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원희룡의 공격은 날카로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2년 동안 정말 제대로 했느냐? 이재명 사법 처리 좀 더 잘할 수는 없었느냐? 판사가 결정합니다. 이재명 구속. 유창훈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검찰이 좀 더 정치권에서 더 잘할 수는 없었느냐? 우리 같이 반성하자. 아프지 않습니까? 한동훈으로서는. 한동훈은 또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이 왜 지지를 얻습니까? 한동훈의 말대로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합리적인 국민들, 당원들 앞에 한동훈만큼 제대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못 본 겁니다.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지지율이 모였던 것이죠. 한동훈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과하고 반성하고 총선도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이게 정말 시너지를 내는 아름다운 경선 아닙니까? 가짜뉴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답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